네, 이번 주 투쟁의 시간입니다.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조금 전 뉴스 브리핑 시간에 광양 폐기물 보관 창고 화재에 대한 광양시의 늑장 대응 관련해서 좀 들어봤는데요. 화재 관련 내용 직접 또 취재하신 유민호 기자께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난 13일이죠.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에 발생한 불이 지금 엿새째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지금까지의 피해 규모 좀 볼까요? 일단은 인명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또 가장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 연기 때문에 혹시 대기가 오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광양시가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네. 벤젠 같은 유해 물질이나 중금속은 기준치 이하였던 것으로 나왔고 미세먼지도 기준치 이하였습니다. 재산 피해는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일단 공장 내에서 화재가 난 거고 불은 왜 난 겁니까 처음에? 일단은 왜 불이 났는지는 아직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요. 예. 이 언급된 것처럼 이제 책임 소재가 복잡하고 당장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이제 불이 소방당국에 물어봤는데 이 불이 다 꺼지면 경찰과 소방, 국과수, 이제 관리 주체인 항만공사 등이 합동 감식에 나서서 왜 불이 났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한다. 그런 입장입니다. 아직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군요. 그렇습니다. 자, 근데 화재가 이렇게 오래 갈 일입니까? 일단 창고 안에 알루미늄 가루 폐기물이 담긴 대형 자루가 4,000개나 쌓여 있는데 대형 자루가? 네, 그렇습니다. 예, 양이 엄청 나다는 겁니다. 이 알루미늄 특성상 물을 뿌리면 불꽃이 더 튀고 불길이 커지는 특성 탓에 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. 그러니까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렸으면은 불이 원래 꺼져야 되는데 알루미늄 특성상 더 타오른다는 거예요. 그럼 지금 진화 작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?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이제 미세한 폐기물 가루들이 있어요. 이거를 좀 퍼다가 물에다 희석시킨 다음에 굳게 만들어서 이제 흙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예 물에 담궈버린다는 거죠, 가루들을. 그렇습니다. 그걸 이제 바깥으로 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. 그 이후에 이것도 좀 오래 걸린다.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다가 이제 물이 아니라 흙을 뿌려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 소화 방식을 최종 선택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굳게 만들어서 바깥으로 빼내는 방식 혹은 아예 그 위에 흙을 덮어버리는 방식. 그렇습니다. 이거 다 소방에서 하는 작업인 겁니까? 네, 소방에서도 하고 있고 이제 물을 뿌릴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굴삭기나 덤프트럭 중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방적인 방식보다 인력과 시간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루 분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특히 빼내고 들여놓고 하는 그 과정도 그렇고 아직 불이 안 꺼졌기 때문에 매연도 계속 좀 매캐하게 근처에서는 난다고 하더라고요. 실제로 주민들 피해 상황 좀 들어보셨습니까? 네, 실제 현장에 갔을 때도 이제 마스크를 껴야지 이제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났고요. 일단 이곳이 광양항 배후 단지여서 바로 옆에 주거 단지는 없어요. 근데 대신 이제 바람 방향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권역에 있는 중마동, 황금동, 성왕동 아파트 단지 등에 며칠째 이제 여러 방면으로 매연과 분진 피해가 나고 있고 이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냄새가 너무 나서 일단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다. 이제는 빨래가 새카매지고 호흡이 어렵다는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. 자, 이 사고 누구 책임입니까?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공장에 관할이나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이 공장이 창고의 스토리가 좀 복잡하더라고요. 예. 현장에서 이제 창고, 현 업체 사장님을 좀 만날 수 있었는데 일단 큰 줄기를 봤을 때 이 창고가 2022년 말에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. 예. 일단 이 안에 있는 알루미늄 폐기물이 불법 반입된 건 이전 소유주 때 일인데 이 현 업체 사장님은 이제 이전 업체가 부도가 나서 이 창고를 경매로 낙찰받은 다음에 자신이 운영을 시작한 거예요. 근데 낙찰받아서 오니까 안에 보니 불법 폐기물들이 쌓여 있었다.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전 소유주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폐기물을 반입한 업체 관계자 2명은 이미 이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기도 했는데 이 듣기만 해도 되게 복잡한 스토리가 있잖아요. 뭐가 많이 얽혀 있네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이 다 꺼진 후에도 책임 공방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관할구역도 이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있는데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
뭐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? 일단 뭐 이렇게 폐기물을 빨리 치워라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좀 행정 처분을 내렸는데 안에 이제 그대로 쌓여 있다가 이제 화재로 이제 크게 이제 사고가 난 거죠. 아니 아까 주민들 피해도 그렇고 나중에 이게 보상 문제까지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보상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뭐 법적으로 복잡하다 보니까 뭐 현 업체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전 업체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리 주체인 뭐 항만공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이제 좀 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좀 뭐 책임 소재를 좀 명확히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게 근데 항만공사랑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이 두 기관은 동시에 그 창고 관리 권한이 있는 겁니까? 뭐 지역이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이 관할 구역이면 또 뭐 창고 관리는 또 항만공사가 한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광양시, 뭐 해양수산청, 항만공사, 경제자유구역청 여러 주체가 지금 관리를 두고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뭐 오늘 보도 보니까 그래도 일주일 내로는 진화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발표가 또 나오긴 했더라고요. 네, 광양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소방당국이랑 좀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 새로운 방식을 택한 것들이 좀 효과가 있어서 조금 뭐 한 달보다는 그래도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. 다행입니다. 일단 빨리 화재 진압이 우선이고요. 그 이후에 이제 좀 책임 소재와 또 사고 경위까지 자세하게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추석을 앞두고 쌀 가격 관련 취재도 하셨는데 올해 쌀값이 좀 많이 올랐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순천 기준으로 했을 때 쌀 20kg 한 포대의 소비자 가격이 64,700원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쌀을 안 사봐서 이게 포대로 제가 사진 않으니까 지난해보다 한 20%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. 이제 전국에 있는 쌀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장이 비슷한 양상이고 이 추석 앞두고 쌀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아서 이 정부도 양곡을 이제 추가로 시장에 푸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. 그래요. 항상 이 쌀은 이 남아 돌아서 문제다 이런 뉴스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이렇게 쌀값이 좀 오른 겁니까? 일단 뭐 지난해 기후 영향도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벼멸구 등 병해충 피해가 심각해서 이 쌀 생산량이 줄었다고 합니다. 여러 차례 저희도 보도를 좀 해드렸었는데 대신 정부는 그 당초 이제 쌀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26만 2천 톤을 시장에서 이제 격리하는 이제 사들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. 이 때문에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뭐 사들인 건 많으니까 이 때문에 재고 쌀이 줄어서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하, 이게 그 그러니까 공공비축을 한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26만 톤을. 네네. 하지만 올해도 작년과 같은 비슷한 양을 매입을 했는데 쌀 생산량은 줄어들어 버린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양쪽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. 그럼 올해 그 쌀들을 좀 푸나요? 어떡하나요? 일단은 뭐 2만 톤, 뭐 3만 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푼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좀 당장의 가격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될 거는 같아요.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10월 달 이후에 좀 햅쌀들이 좀 풀려야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자,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쌀 시장에 정부가 좀 너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. 마치 쌀이 늘어날 거니까 미리 사들이고 뭔가 너무 깊숙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는 좀 비판도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그런 비판이 있어요. 이제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물량 같은 것들이 이제 쌀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또 흉작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걸 좀 취재를 해봤는데 쌀값이 오르면 농민들한테 좋겠다는 인식이 있죠, 당연히. 그럼요. 하지만 이제 그 농민들 이야기는 그동안 너무 낮았던 쌀값이 이제 정상화 단계라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또 이제 정작 쌀값이 올라도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또 그만큼 대비돼서 얼마 되지 않는다. 이 중간에서 이득을 가져가는 유통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요. 또 뭐 누구는 지방선거 때문에 이거 농가 표심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런 건 이제 제가 뭐 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봐서 그렇습니다. 여러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음 달 돼야 좀 안정될 걸로 보인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추석 전에 유통되는 조생종 햅쌀이랑 지난해 수확한 쌀들을 이제 사가는 건데.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작년에 했던 쌀들이 지금 이제 사는 것도 있고 조생종이라고 해서 추석 전에 이제 그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쌀을 이제 생산해 놓은 걸 사는 건데요. 이것도 햅쌀은 햅쌀이잖아요. 햅쌀입니다.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햅쌀은 추석 이후에 10월 중순쯤에나 이제 공급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0월이 지나야지 안정세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.
네, 추석 앞두고 많은 분들이 좀 고공행진하고 있는 쌀값 때문에 걱정이 될 텐데 관련해서 쌀값 소식 들어봤습니다.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